2019년 2회 소방설비기사 소방언론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공기의 부피 비율이 질소가 79%, 자, 산소가 21% 이렇게 조성을 문제에서 주어졌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전기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소화하였다. 이때 산소의 부피 농도가 14%였다면 CO2의 소화 농도는 약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 CO2의 소화 농도 값을 구할 때는 자, 산소가 21이고 21 마이너스 산소 농도로 하는 거죠. 자, 따라서 21분의 21 마이너스 산소 농도 14%라고 했으니까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 약 33.33%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탱크 화재 시 발생되는 보일오버의 방지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아시다시피 보일오버라고 하는 것은 자, 혼합유에 있어서 이런 그 바닥에 이렇게 물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위에서 불이 났을 때 연료층이 아래로 내려가서 이 바닥에 있는 물을 건드리면서 폭발하는 게 보일오버죠. 자, 그런데 보기 중에 보면 4번에 위험물 탱크 내의 하부에 냉각수를 저장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보일오버를 유발하겠다라는 뜻이죠. 방지하는 건 아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는 도장 작업이에요. 도장 작업할 때는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런데 2번 보기에 보시면 인화성 용제가 쓰이지 않으므로 폭발의 위험이 없다? 이건 좀 잘못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화재 표면 온도가 2배로 되면 복사 에너지는 몇 배로 증가하는가 그랬습니다. 이건 바로 스테판 볼츠만 법칙에 따라서 자, Q 복사 에너지 값은 엡실론 시그마 T의 4승. 자, 따라서 절대 온도가 2배로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절대 온도가 이렇게 2의 4승에서 16배로 증가한다라고 보는 거죠. 복사 에너지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목적 건축물의 화재 진행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목적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원으로부터 처음에는 무염 착화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화염이 있는 발염 착화가 되고 출하돼서 최성기를 얻다가 꺼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 방호 공간 안에서 화재의 세기를 나타내고 화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온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온도 시간 곡선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바로 이제 화재 가혹도가 되겠습니다. 이 화재 가혹도라는 것은 사실 우리 해설에도 제가 적어놨지만 화재로 인한 건물 및 건물 내에 수납되는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능력의 정도를 값으로 표시한 게 바로 화재 가혹도가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문제, 이건 이제 산불 화재에 대한 얘기인데요. 산불 화재 형태로서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산불 화재 같은 경우에는 지중화, 수간화, 지표화, 뭐 수간화, 비산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 보기 중에 수평화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산불 화재 종류에 따른 해설은 여러분들 해설을 좀 참고하시고요. 수평화라는 게 없기 때문에 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다음 가연성 기체 일몰이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최적비로 계산하며 공기 중 산소의 농도를 21볼륨%로 한다. 자, 여러분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수소가스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메탄가스를 얘기하는 거고, 자, 세 번째는 아세틸렌 C2H2고, 네 번째는 프로판입니다. C3H8. 그러면 우선 이런 물질들이 연소 반응식부터 완결을 해봐야죠. 그래야 이제 이론 공기량을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을 하면 얘는 당연히 H2O가 될 것이고, 이때 양쪽에 계수를 맞춰주게 되면 2몰, 2몰. 그래서 양쪽의 계수를 맞춰줄 수 있고요. 메탄의 경우에는 역시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해서 CO2, H2O인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반응식은요. 자, 그 다음에 아세틸렌 가스는 요거 이제 설명을 제가 본문에서 이미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만 해보죠. 탄소는 산소와 만나면 CO2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소는 산소와 만나게 되면 뭐가 되죠? H2O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탄소가 2개 있으니까 같아지려면 2배, 수소가 2개니까 같아졌어요. 이제 산소는 여기 4개가 있고 이거 하나 있으니까 5개 전 합이. 그래서 2분의 5. 따라서 전체 다 2를 곱해주게 되면 이제 2몰의 아세틸렌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5몰의 산소가 될 것이고 4몰의 CO2, 그 다음에 2몰. 계산해 보면 자, 이제 탄소는 2개니까 2는 4 맞죠? 수소는 2는 4 4개 맞죠? 산소는 2호는 10, 10개니까 4는 8하고 2는 2, 합이 10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세틸렌 가스의 경우에는 연소 반응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3H8 프로판 같은 경우에도 역시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면 이 경우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탄소가 산소 만나고 수소가 산소 만나는 경우인데 CO2와 H2O 되겠죠. 그래서 탄소가 3개니까 3배, 8개니까 4배, 합이 어떻게 되죠? 10개니까 5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연소 반응식을 완결을 했고요. 이제 문제에서는 1몰이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1몰의 수소가 만약에 연소한다. 그러면 지금 반응식에서 2몰의 수소는 1몰의 산소와 반응을 하는 거고, 그리고 21몰의 산소, 100몰의 에어, 요걸 계산해 보면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2.38몰의 에어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메탄 같은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 자, 메탄은 1몰의 메탄, 그리고 나서 1몰의 메탄이 연소하는데 2몰의 산소, 이렇게 바꾸면 되고, 역시 21몰 산소, 100몰 에어.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이 경우는 9.52몰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세틸렌 같은 경우인데 1몰의 아세틸렌이죠. 1몰의 아세틸렌, 그리고 2몰의 아세틸렌이 연소하는데 지금 보시면 2몰일 때 5몰의 산소죠. 그래서 5몰의 산소. 자, 그 다음에 역시 21몰의 산소, 100몰의 에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을 계산해 보면 500이 되고요. 500을 42로 나눠줘야 되죠. 자, 계산해 보면 11.90몰, 약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프로판 같은 경우에 1몰의 프로판을 연소하게 되면 우선 1몰의 프로판이 연소하는데 5몰의 산소가 필요한 거고요. 자, 역시 21몰 산소, 100몰 에어. 이렇게 계산하면 23.81몰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보기하고 좀 다르게 되는 건 뭐죠? 아세틸렌이 되겠죠. 아세틸렌 11.90인데 보기에서 16.91몰 했으니까 이게 바로 잘못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연물의 제거를 통한 소화 방법과 무관한 것은 그랬어요. 자,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산림 일부를 벌채했다. 더 이상 탈나무가 없으니까 당연히 제거 소화가 되는 거고, 화학 반응기 화재 시 원료 공과의 밸브를 잠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전기실 화재 시 IG541 약재를 방출했다. 이거는 제거 소화가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물의 소화 능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비열이 일단 크죠. 융의 잡열이 작은 게 아니라 크죠. 보통 다른 물질에 비해서 증발 잡열이 크고 증발과 관련되면 산소 이석소 작용을 하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이 갖춰야 될 기준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그러면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라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위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1m 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0.1m가 아니라 50cm 이상 돌출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방화벽 설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12번. 화재의 일반적 특성으로 틀린 것은 확대되고 우발적이고 불안정하죠. 정형화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정형화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다음 중 동일한 조건에서 증발점열이 가장 큰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뭐 증발점열이 가장 큰 거 하면 우리 이제 물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물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화약제로 많이 쓰이는 거니까. 자, 14번. 화재실의 연기를 옥외로 배출시키는 재현 방식으로 효과가 가장 적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재현할 때는요, 자연 재현, 기계 재현, 뭐 스모크터, 밀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냉난방 설비를 이용해서 재현한다는 얘기는 이건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죠. 답은 4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분말 소약제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습도가 높은 공기중에 노출되면 고화됨으로 항상 주의를 기울인다. 충전 시 다른 소화약제 혼합을 피하기 위해서 종류별로 각각 다른 새로 착색되어 있다. 맞죠? 실내에서 다량 방사하는 경우 분말을 흡입하지 않도록 한다. 분말 소화약제와 수성막포를 함께 사용할 경우 포에 소포 현상을 발생시키므로 병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사실은 분말 소화약제는 수성막포 소화약제 같이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소효과가 더 뛰어나집니다. 그래서 트윈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좀 더 좋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16번에 위험물 중 특수 위험물이 아닌 것은 특수 위험물. 자, 특수인화물이 아닌 것은 자 보시면 디에틸에테르, 산화프로필렌, 아세트알데히드는 전부 다 특수인화물에 속하는데 아세톤 같은 경우는 제1석유리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건축물이 화재를 확산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비화되면 일단 확대가 되는 거죠. 복사열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자연발화는 내부열의 어떤 축적만으로 온도가 상승해서 발화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화재를 확산시킨다는 표현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3번이 좀 틀렸고요. 그 다음에 18번 화재 시 CO2를 방사하여 산소 농도를 11볼륨%로 낮춰 소화하려면 공기 중 CO2의 농도는 약 몇 볼륨%가 돼야 되는가? 이거는 아까 1번 문제 했던 거하고 유사한 문제죠. 자, CO2 농도. 자, 보시면 21분의 11-11%로 낮춘다 그랬죠. 그래서 곱하기 100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47.62%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물 소화약제를 어떤 상태로 주소할 경우 전기화재의 진압에서도 소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자, 전기화재 때도 소화 능력을 발휘하려면 무상주수 이렇게 뿌려주면 되죠. 안개상의 주수를 소화하게 되면 전기화재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석유, 고무, 동물의 털, 가죽 등과 같이 황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이 불완전 연소될 때 발생하는 연소가스로 계란 썩는 듯한, 요거 밑줄 그어놓으시죠. 계란 썩는 듯한 냄새 하면 요건 당연히 황화수소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